속으로는 와 진짜 이러다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 대출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도 없이 신랑과 둘이서 일했죠. 당시에는 나가는 인건비가 없어서 그나마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감이 늘어나고 직원을 뽑으면서 지옥이 시작된 거죠. 회사 잔고는 빠르게 불타듯 없어지고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뱃속에 아기까지 생겨버린 거죠. 배가 불러오니까 컨디션 문제 때문에 이전처럼 빡세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 잔고는 실시간으로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시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혼자 사무실에서 불 꺼놓고 머리 싸매고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두려움이 제 무능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유능한 사업가들은 나처럼 겁쟁이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일 특성상 기업 대표님들을 좀 많이 만나거든요. 크게 성공하신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렇게 용감무쌍한 분들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우유부단한 모습도 많고 두려움을 대놓고 표출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럼에도 그분들이 크게 성공한 이유가 뭘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볼까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별론데?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제가 본 진짜 성공한 사업가들은 두려움을 브레이크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내비게이션 혹은 엔진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고민할 때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아니죠. 그건 인생에 별 타격이 없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벅찬 일, 내 능력을 벗어난 도전,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 앞에서만 비로소 공포를 느낍니다. 즉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건 내가 큰 기회 앞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예전에 제가 압박감이 심했던 시기에 운 좋게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휴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라고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만큼 지출도 늘어버렸어요. 직원도 뽑게 되고 개인적으로 급여도 좀 가져가고, 이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대출금 절반을 이미 써버렸던 거죠. 그런데도 회사 매출은 크게 늘어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은 절반마저 지금처럼 써버린다면 저는 그대로 파산하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당시 그 시점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대출을 운 좋게 받아서 자금의 여유가 좀 생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었겠죠. 반면에 그만큼 정신을 잘 차리고 의사결정만 잘하면 회사가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두려움이 크다는 건 운명을 바꿀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중요한 상황에 회사를 위치시키는 게 주된 역할이거든요. 회사의 운명을 바꿀 어떤 일에 뛰어들기로 결정하는 게 경영자의 주된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는 결정들로만 회사 일을 채우고 있으면 그건 역할을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할 만한 새롭고 좋은 일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걸 저 스스로 깨달은 건 아니고요. 크게 성공한 대표님들을 옆에서 유심히 관찰해 보다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말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인드 좀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면 누가 고생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그냥 마인드를 고쳐먹자 이렇게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 생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흥분했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아드레날린이 불안이라는 맥락에 놓여 있으면 손을 떨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데 쓰이는 것이고요. 아드레날린이 설렘이나 전투 준비 태세라는 맥락에 놓여 있으면 몰입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뿜는 데 쓰이는 것이죠. 계속 나 불안해, 무서워, 어쩌지? 이러고 있으면 아드레날린은 긴장하는 용도로만 쓰일 것이고요. 오 좋아, 내 몸이 긴장하고 있네. 이번에 우리 회사가 도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러 가면 아드레날린은 일을 전투적으로 하는 용도로 쓰이겠죠. 편안하고 익숙한 일만 하면 두려움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회사도 같이 사라지겠죠. 직원들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우리 회사가 사라지지 않을 옳은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당장 뭘 해보면 좋을까요? 두려움을 잘 다루는 대표님들은 이런 느낌의 두 가지 방식을 실전에 적용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두려움을 느낀 지점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메모장을 열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지금처럼 사업하다가 벌어질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걸 딱 5분만 정리해보면 신기하게도 작업 리스트가 뿅 하고 탄생합니다. 그 최악을 막으려면 무슨 고정비를 어떻게 줄여야 하나? 회사에 돈을 끌어오려면 뭘 해야 되지? 지원 사업을 알아볼까? 내일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거죠. 몸을 불안하게 만들던 아드레날린을 전투적인 일하기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강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성공한 대표님들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두려운 일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이 일에 레버리지가 있다. 혹은 이 일에서 사업의 방향이 갈린다 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두려움은 일종의 우선순위 센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업 구조를 갈아엎고 다시 짜는 게 정말 골치 아프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골치 아프고 두려우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 했습니다. 사업 구조를 다시 짜는 게 우선순위라는
많은 증거를 제 몸이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빠르게 실행했더니 정말로 회사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다루는 두 가지 원칙을 최근에 써먹은 사례는 이 유튜브도 해당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촬영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메모장을 열고 한번 써봤죠. 얼굴을 공개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면 쪽팔릴 것이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럼 이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행동은 사전에 할 말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보고 읽자. 그래서 지금 보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 무서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채널을 개설했어요. 이게 내가 빨리 해야 하는 일이 맞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대표들은 두려워도 두렵다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하잖아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자신감이 없어도 있어야만 돼요. 배가 불러와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게 대표의 운명인데 이건 같은 대표들끼리만 공감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인사이트를 공유받고 같은 처지끼리 좀 얘기를 나누자는 의미에서 두렵지만 채널을 개설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영상보다 더 좋은 영상이 될 테니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서 저를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